안녕하세요. 인문터리 K 시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한 주 만에 나이팅게일이 네. 조회수가 폭발을 했어요? 좀 의외였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우리가 좀 열심히 해야겠다. 오늘 또 아주 새로운 아이템 들고 나왔는데요. 사실 우리 댓글 중에 네네. 왜 맨날 영국 사람만 하냐. 아니 그게 이상하게 하다 보니까 노린 게 아닌데. 영국 사람을 하게 됐어요. 튜링, 나이팅게일, 톨킨. 네, 다 영국인들만 있어서 이번에는 영국의 영원한 라이벌. 길 건너 바로 앞에 있는 나라. 네, 그쵸. 박 터지게 싸우기도 했고. 네. 프랑스. 프랑스와 영국이 왜 사이가 안 좋아졌냐? 바로 네. 100년 전쟁 때문이에요. 이 싸움을 100년 동안을 했으니까 사이가 좋을래야 좋을 수가 없는 거죠. 사실 프랑스가 멸망할 뻔했어요. 멸망? 네, 완전 박살날 뻔했어요, 진짜로. 왜냐면 잉글랜드 왕 헨리 5세는 당시 프랑스인들을 완전 뚜까 패고 있었어요. 그 와중에 그것에 반격을 해야 되는 샤를 6세라는 프랑스 국왕이 샤를 6세는 완전히 그 정신병에 걸려 미친 사람 아니었습니까? 우울증 시달리고 막 사리 분별 안 되고 막 그랬던 사람이죠. 안 되고 여자 굉장히 밝히고. 그래서 헨리 5세가 샤를 6세한테 네네. 혼담을 맺자고 해요. 혼담. 네네네. 샤를 6세의 딸이랑 헨리 5세가 결혼을 해가지고 거기서 나온 아이가 프랑스의 국왕이 되는 그런 트루아 조약에 서명을 하게끔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사리분별이 안 되니까 네네. 거기 좋다고 그냥 사인을 해버린 거예요. 샤를은 당시 너무 유명해서. 네, 그렇죠. 예. 헨리 5세에게 자신의 딸을 보냈고 그 다음에 자신의 아들인 왕세자를 호적에서 파버립니다. 이게 완전 망해버렸죠, 그냥 사실상. 네네네. 이대로 가면은 끝나는. 그런데 문제가 네. 발생합니다. 예상치 못한 문제. 뭡니까? 혹시? 헨리 5세가 죽어버려요. 그렇지. 일찍 단명하셨지. 네. 거기다가 샤를 6세도 죽어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죽어버리니까 그럼 그 왕위 계승에 좀 혼란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 그죠. 헨리 5세의 아들, 1살짜리 아들이 응. 아까 말했죠. 프랑스와 영국의 국왕이 돼야 되는. 그래서 헨리 6세가 되는 거죠. 네. 삼촌이 내가 항상 삼촌이야 보면. 내가 섭정을 하겠다. 그러자 부르그뉴파를 제외한 프랑스의 모든 귀족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지. 반발을 하죠. 네네. 뭐 하는 거냐 이게. 그래서 원래 호적에서 파였던 샤를 7세가 7세. 이제 지지를 받고 너가 왕해라 하고 이제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게 바로 100년 전쟁의 마지막 스토리예요. 그래서 샤를 7세의 당장의 목적은 뭐냐? 왕이 되는 거예요, 일단. 그럼 대관식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쵸. 당시엔 대관식이라는 게 그냥 뭐 행사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이걸 해야 귀족들과 백성들에게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프랑스가 문제가 뭐냐면 랭스라는 도시에서만 대관식을 역대로 진행을 했었어요. 항상. 그러니까 전통이 있던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만 대관식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랭스는 잉글랜드의 영역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커들어가서 그걸 점령해서 거기 먹어야 되는 건데. 네, 거기서 대관식을 해야 되는 건데 근데 지금 프랑스군은 맨날 지고 있었던 거예요. 야, 그럼 거길 먹지 않는 이상 샤를 7세는 대관식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왕위에 오를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게 단순히 거기를 침공하나 마나 이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오를레앙이라는 핵심 도시가 있어요. 이 도시가 전략적으로 중요한데 이 도시가 지금 포위당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게 함락되면 샤를 7세의 목에 칼이 들어올 수 있는 네, 그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샤를 7세는 이거 무슨 랭스 가가지고 대관식 하고 이거 자시고가 아니라 지금 당장 내가 조건부 항복을 해야 되나? 하고 항복 의사를 내비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프랑스가 망할 위기인 거죠. 그때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인물이 샤를 7세 앞에 나타납니다. 그게 누구냐? 잔 다르크. 이야, 잔다르크가 이때 나왔어. 이런 역사적 배경에서 잔 다르크가 튀어나온 것이죠. 그러니까 프랑스가 완전히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에 처했을 때 네네. 잔다르크가 그야말로 짠다르크하고 나타난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잔다르크는 어떻게 하다가 샤를 7세한테까지 오게 된 거죠? 잔 다르크는 인구가 한 300명 정도 되는 아주 작은 마을 동레미라는 곳에 살고 있었어요. 그녀의 아버지는 그 당시 그 마을의 이장이었어요. 그럼 이장 딸이네. 네, 이장 딸. 농부이기도 했고 양치기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잔 다르크가 어렸을 때부터 농산일 돕고 양치기도 하고 이런 역할들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 그 동네에 그러니까 잔반장이네. 그쵸. 그러다 보니까 그냥 뭐 끼니를 거르지 않는 정도? 이 정도 수준의 삶을 영위했다고 해요. 매우 평범한 아이로 지냈다는 얘기잖아요. 아주 평범한. 당시 사람들의 증언으로는 잔 다르크가 진짜 평범했고 특별한 거 하나가 있다면 신앙심이다. 독실한 신앙심을 가지고 네네. 있었다. 잔 다르크가 13살이 되던 해 네네.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어떤 음성을 듣게 됩니까? 너는 순결을 지켜라. 그리고 프랑스를 구해라.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썩 좋은 음성은 아니잖아요. 너 잘 되게 해주겠다 이런 게 아니라 프랑스 지금 망해가는 나라를 구해라고 하니 그래서 거절했던 거예요.
안 할래요 하고 도망갔다고 해요.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한테. 네, 그래서 거의 3년 동안 계속 들렸대요. 프랑스를 3년 내내. 아 참 이분도 독해. 그래서 3년 후인 17살에 네. 아 내가 졌소. 내가 프랑스 구할게요 하고 그 음성에 순종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잔다르크는 바로 자기 지방의 영주 영주님을 찾아가요. 로베르 드 보드리쿠르라는 영주님인데 이분을 찾아가서 아,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내가 왕세자님 샤를 칠세를 만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당연히 영주는 무슨 이상한 애가 와가지고 이상한 소리를 하네 하고 무시했다고 해요. 그런데 잔다르크는 끝까지 영주의 성 앞에서 계속 문 열어달라 했던 거예요. 네. 영주는 당연하게도 잔다르크를 마녀라고 의심합니다. 그 당시에는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왜냐면 중세 시대에는 예를 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어떻게 반응하냐면 네. 들었을 리가 없다가 아니라 뭐 음성을 들은 건 인정이에요. 근데 그게 사탄의 음성이냐 하나님의 음성이냐 이걸 구분하는 게 중요했어요. 근데 지들 맘대로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건 또? 약간의 검증이 있긴 또 했고 정치적인 입김도 있었죠. 그러니까요. 네. 이때 영주는 그래서 네. 잔다르크한테 검사를 하게 해요. 뭔 검사를 하냐? 네. 순결 검사예요. 순결을 어떻게 검사하지? 그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검사를 했대요. 그리고 뭐 이단 신문 같은 것도 했고 근데 어쨌든 통과를 해요. 근데 왜 순결을 검사를 하냐? 순결을 지킨 여자, 동정녀는 네. 사탄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 이게 그 당시에 깔린 세계관이었어요. 처녀는? 네, 처녀는. 그러니까 얘가 처녀가 아니면 사탄의 음성을 들었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걸 또 그런 식으로 해석을 네, 하는구나. 그런 식으로 해석을 했기 때문에 네. 당시에는 그렇게 순결 검사와 이단 신문을 했죠. 근데 그걸 통과합니다. 네. 그래서 샤를 칠세에게 연락을 취합니다. 야 이상한 여자애가 너 만나러 간대 하고 얘를 보냅니다. 아, 그래서 잔다르크가 샤를 칠세 앞에 나타나게 됩니까? 근데 그게 원활하게 됩니까? 쉽지 않죠. 사실 생각해보면 왕이 만나줄까? 그 당시? 사실 지금 우리가 지금 대통령 아저씨 만나러 간다고 해도 만날 리가 없잖아요. 이 당시에는 대통령도 아니고 왕이잖아요. 네. 샤를 칠세도 처음에 반신반의를 했어요, 진짜로. 또 이상한 애가 온다고 하니까. 그렇게 전달받은 거죠? 신의 뜻을 가진 아이가 나를 만나러 온다. 네네네. 그래서 자기도 만나보겠다. 그쵸. 아니면 뭐 아닌데, 만약 진짜면 만나긴 해야 되잖아요. 신의 뜻이니까. 진짜인지 아닌지 아직 모르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반신반의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나름대로 테스트를 준비합니다. 어떤 테스트입니까? 시종한테 화려한 옷을 입히고 자기는 구질구질한 옷을 입습니다. 누가 왕인지 모르게? 네, 구석에 숨어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잔다르크가 딱 와서 화려한 옷을 입은 시종을 봐요. 네네. 거기다가 대고 인사했으면 끝이었겠죠. 슬쩍 보더니 갑자기 샤를 칠세한테 가서 당신이 왕이십니다. 인사를 딱 합니다. 이야. 하지만 여전히 샤를 칠세의 측근들은 이거 마녀일 수도 있다. 한신만이 계속 하겠지. 그러니까 다시 또 이단 신문을 합니다. 아, 또. 그런데 또 이번에도 통과를 해요. 그래. 그리고 잔다르크는 당장 내가 나가서 싸워야 한다. 그래서 잔다르크가 신비한 능력이 있다고 판단한 샤를 칠세는 그 유명한 질드레, 라이르라는 기사들을 붙여줍니다. 그리고 군사를 딱 주고 네. 너 출병해라. 완전히 에이스 기사들을 붙여준 거잖아. 네, 완전 에이스 기사들을 붙여줘서 네네. 오를레앙을 지금 구해줘 라고 보냅니다. 근데 참 이 듣도 보도 못한 애가 신의 음성을 듣고 와서 네. 부탁을 했다고 소녀에게 군대를 준다. 네. 이것도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당시 샤를 칠세가 네. 굉장히 절박했었던 것 같아요. 지푸라기로라도 잡자. 점쟁이나 무당 등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는 대부분이 전부 절박한 사람들이 반 이상이라고 해요. 맞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심리. 샤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 너무나 절박하니까 자기 위치가 그쵸, 대관식도 하질 못했고 네. 빨리 왕은 돼야겠는데 이러다가 완전히 잡아먹힐 위기에 있고. 그래서 준 거고 잔다르크는 네. 가장 중요한 요충지이자 잉글랜드군이 포위하고 있는 오를레앙을 향해서 갑니다. 출병을 했구나. 네. 그래서 오를레앙으로 입성하기 위해서 큰 강을 건너야 했는데 강을 건너야 돼. 바람이 심해서 강을 건너기 어려웠다고 해요. 그런데 갑자기 잔다르크가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러더니 바람의 방향이 바뀝니다. 이 얘기는 삼국지에 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제갈공명이 부채를 그렇잖아요. 예. 근데 이거는 삼국지의 그 연희에 나오는 소설이 아니라 네네. 실제 역사서에 기록된 이거는 그렇죠. 네, 그런 거니까 이 당시 기사들이랑 병사들이 그 모습을 보고 이거 우리 진짜 이길 수도 있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자연을 움직인 거 아닙니까? 네네네. 그래서 무사히 오를레앙으로 입성할 수 있게 된 거죠. 이야. 그럼 당시 오를레앙의 상황은 어땠습니까? 당시 잉글랜드군의 포위 공격이 무려 6개월 동안 지속됐어요. 그리고 언제 함락되어도 이상하지 않을 지경이었어요. 근데 더 큰 문제는 네. 오를레앙의 프랑스군 지휘관인 장 도를레앙. 뭐라고요? 오를레앙의 프랑스군 지휘관인 도를레앙? 네.
오를레앙 씨가 예. 잔다르크를 철저히 무시합니다. 그렇지, 조그만 아이가 와가지고 17살짜리예요. 또 우습게 봤겠지. 그래서 전투에서 배제시키고 적군과 그 교전을 했을 때 그 상황을 알리지 않고 뭐 이런 식으로 철저히 무시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잔다르크는 어떻게든 막 찾아가가지고 전투에 참여하고. 근데 그 당시 프랑스 지휘관들은 다 겁을 먹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들 어디 나가서 싸우는 게 아니라 성 안에 틀어박혀서 수비만 하자. 근데 잔다르크 혼자서 나가서 영국군들 다 죽이자 하고 혼자 외쳤던 거예요. 그래서 혼자 갑니다. 자기들 병사들 이끌고. 그 당시 영국에서 가장, 그러니까 영국뿐이 아니에요, 유럽에서 가장 최고의 명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존 탈버트라는 사람인데 잔다르크가 나가서 싸우더니 이 사람을 생포해 옵니다. 그러니까 존 탈보트가 골리앗이네. 네, 완전. 잔다르크가 다윗이고. 네, 17살짜리가 전쟁에서 수십 년간 날고 이겼던 탈버트를 잡아왔다는 거는, 그러니까요. 이것뿐만 아니라 오를레앙 전역에서 계속 승리를 따냅니다. 야, 그러면은 오랜만에 프랑스군은 계속 패배만 맛보다가 그렇죠. 오랜만에 그것도 막 대승을 맛보게 되는데 사기가 장난 아니었을 것 같아요. 어마어마했죠. 그래서 당시 프랑스군 1,000명이 보통 잉글랜드군 200명만 만나면 뿔뿔이 흩어지기 바빴어요. 도망가고. 완전히 패배주의에 찌들어 있었던 거지. 네, 그렇죠. 계속 지니까 잉글랜드 무서워하고 막 그냥 도망갔던 거예요. 그렇지. 근데 잔다르크가 나타난 이후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사라졌어. 네. 할렐루야 했겠는데요? 신이 우리와 함께한다. 진짜로. 그러니까. 네. 그러면 이때부터 잔다르크는 영웅 대접을 받았겠네요? 그렇죠. 야, 저게 긴가민가 했는데 진짜 성녀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녀라고 믿는 사람이 이제 많아지게 됐네요. 내가 함부로 대하려고 해도 혹시 성녀 아닐까? 그거 잘못하면 안 되겠다. 나 하나님한테 벌 받을 수도 있겠다. 나중에 가서 지옥불에 떨어지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사실. 그러면은 샤를 7세나 신의 아들이 잔다르크한테 계속 어려운 임무를 뭔가 계속 줬을 것 같은데. 그렇죠. 더 큰 일을 해줬으면 좋겠고, 지금 당장 영국 놈들을 프랑스 파리에서 쫓아내기를 원했어요. 파리를 수복해달라. 수도니까. 그렇지, 서울인데. 네, 노르망디랑 파리를 수복해달라라고 탈환해달라. 그리고 영국군 역시 파리로 쳐들어올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하고 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잔다르크는 파리가 아니라 랭스로 가기로 합니다. 네네. 랭스를 탈환해서 바로 대관식을 올려버리자. 아, 왕위에 바로 위촉을 시키고. 네, 일단 그게 먼저다라고 잔다르크가 생각했던 거예요. 왜냐면 그 당시에 샤를 7세가 이랬어요. 잔다르크한테 내가 진짜 왕인지 모르겠어. 나 왕이 될 제목이 아닌 거 아닐까? 하고 고민 상담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잔다르크가 아니야, 너 왕 맞아. 하나님의 내가 하나님 음성 듣잖아. 너 왕 맞아. 라고 응원해 줬다고 해요. 아, 계속 믿음을 심어줬구나. 결정차를 먹일 수 있는 게 랭스를 함락해서 거기서 왕이 계승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대관식을 해야만 샤를 7세 또 이제 자신감 뿜뿜 돼가지고 좋아 한번 밀어붙이고. 그런데 문제는 랭스가 파리보다 더 깊숙한 곳에 있어요. 아, 더 들어가야 되네. 네. 그리고 이게 좀 멀어. 이거 아주 대담한 결정인 거예요. 적진의 후방까지 갑자기 들어가서 거기 들어가서 점령하고 거기서 대관식을 해버린다는 아주 놀라운 작전인 거죠. 아, 착착착. 네, 착착착. 랭스로 가는 길을 철저히 부수고 함락하면서 결국 랭스를 함락하게 이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바로 대관식 해버려요. 야, 랭스 굉장히 함락하기 쉽지 않았을 텐데. 그렇죠. 그 당시에 성곽 공격용 사다리 있잖아요. 거기에 잔다르크가 있었어요. 직접 올라간 거예요. 지휘만 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아, 직접 싸웠구나. 네. 근데 그러다가 수석기가 쏜 돌덩이에 네. 머리가 맞았대요. 그럼 즉사해야지. 그래야 하잖아요. 근데 안 죽은 거야. 그리고 버티고 하고 다시 올라가서 애들 썰어 찍겠죠. 그럼 기적 아닙니까? 기적이죠, 이거 진짜로. 돌을 누가 던진 게 아니라 수석기를 맞았어요. 할렐루야입니다. 그걸 본 그 병사들 얼마나 사기가 뿜뿜하겠어요. 와, 황당한, 진짜 성녀다. 네. 그리고 잔다르크가 이게 쇼맨십도 대단했던 게, 이게 지휘관은 예를 들면 버디버디 모자 같은 걸 쓰고 있으면은 네네. 적에게 저격당하기 쉽잖아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보통 그렇게 화려하게 치장 안 해요, 실제로는. 그런데 잔다르크는 순백의 옷을 입고 와. 완전 눈에 띄게. 야, 저게 누가 봐도 잔다르크야. 걔가 막 차를 타고 올라가고 있어. 그렇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야, 대단한데. 그렇게 해서 랭스를 함락하고 네. 샤를 7세를 왕위에 옹립시켜버리는 17살 소녀가. 네. 하지만 전쟁이 끝난 건 아니죠. 그렇죠. 네, 아직 뒤쪽엔 파리가 있고 영국군은 건재합니다. 그럼 어쨌든 샤를 7세가 정통성을 인정받게 됐으니까 잔다르크를 좀 더 뿜뿜 밀어줬겠네요. 아쉽게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 아닌가요? 왜냐면 샤를 7세가 왕이 됐으니까 오히려 만족해버렸어요. 안주해버립니다.
아, 또 거기서 안주를 해. 네. 나라는 아직 그 지경인데. 네, 나라는 아직 지금 작살 나고 있었는데. 아, 나는 일단 왕은 됐어. 네, 그게 끝인 거예요. 잔다르크가 계속 뭐라고 하냐면 지금 당장 파리 쳐들어가서 파리를 밀어버려야 한다. 우리 거기 함락해야 되지 않냐? 계속 요청을 하는데 거절을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브르그뉴파라는 영국과 연합을 했던 프랑스 귀족들이거든요. 샤를 7세한테 몇 주만 기다리면 우리가 파리 반환하고 항복할게. 협상을 하겠다. 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걸 믿고 샤를 7세는 아, 그럼 뭐 피 흘리지 않고 협상하고. 되겠네 라고 생각했는데 그거 뻥이었습니다. 뻥카. 이게 파리의 수비를 더욱 강화시키기 위한, 시간을 벌기 위한 네. 전략이었던 거죠. 근데 제가 볼 땐 그래도 잔다르크가 가만히 있었을 것 같진 않아. 그쵸. 오를레앙에서도 혼자 나가서 탈보트 잡아왔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것처럼 잔다르크도 혼자 막 군사들 이끌고 오를레앙에서도 혼자 나가서 탈보트 잡아왔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것처럼 잔다르크도 혼자 막 군사들 이끌고 프랑스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귀족들과 영주들과 백성들에게 야, 지금 샤를 7세가 왕이 됐으니까 너네들 다 샤를 7세에게 돌아와라. 윽박지를 쏘니까. 윽박도 지르고 회유도 하고 야, 지금 네네네. 대관식 치렀어. 이제 끝났어. 너네 우리 쪽으로 붙어. 라고 호소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짜로 많은 귀족들과 영주들과 백성들이 샤를 7세 편에 붙게 된 거죠. 아, 계속 회유를 해서. 네네. 근데 이게 잔다르크가 당시 성녀라는 타이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도 맞아요. 그리고 해낸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업적이 일단 어마어마했으니까. 네, 그런데 이것은 잔다르크에겐 양날의 칼이었어요. 샤를 7세 입장에서는 성녀가 너무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 위험합니다. 저희 드라마 도깨비 공유 나왔던 거 김고은하고. 네, 공유가 대단한 장군 아니었습니까? 그쵸. 다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왕이 그때서부터 얘를 누르기 시작하죠. 그쵸. 그리고 결국 죽였잖아요. 죽였죠. 그 상황이 딱 처한 거예요. 아, 잔다르크도 이렇게. 잔다르크의 회유에 의해서 온 사람들은 솔직히 잔다르크의 말 때문에 샤를 7세한테 붙은 거지, 그렇지. 샤를 7세가 좋아서 붙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샤를이 이 전쟁을 협상을 통해서 마무리 지려고 했고. 네, 자기 공. 협상을 통해서 마무리하면 외교전으로 이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공인 거야. 그러니까 근데 혹시 전쟁을 일으켜서 잔다르크가 이겨버리면 계속 잔다르크의 영향력은 강해지는 거죠. 나의 위치는 점점 낮아지고. 쇠퇴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잔다르크는 파리로 진군하지 못하게 된 것이죠. 아, 정말 복잡한 문제와 인간의 욕심, 샤를의 욕심, 그런 것 때문에 공세를 이어가지 못했다. 그러면 이후에 부르고뉴파와 프랑스가 휴전을 짓고 네. 뭐 좀 마무리가 됩니까? 브르그뉴파는 휴전을 할 생각이 1도 없었어요. 그래서 브르그뉴파의 군대가 프랑스를 공격하기에 이릅니다. 근데 놀랍게도 왕실은 무관심했어요. 왜냐하면 전쟁이 크게 번지지 않기를 원했어요. 전혀 대응하지 않습니다. 이에 열이 받은 잔다르크는 말이 안 되잖아. 자기 군사들 있잖아요. 자기 너무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200명, 기록에 따라서는 600명이라고도 하는데 뭐 200이나 600이나. 그 정도 군대를 이끌고 브르그뉴파를 막기 위해 파견을 나갑니다. 그래서 적을 물리쳐요, 실제로. 진짜요? 네, 다 이겨요. 200명 갖고 어떻게든. 근데 지원군들이 6,000명이 갑자기 밀려 들어옵니다. 지원군들이. 네네. 프랑스 지원군들은 안 와요. 한 명도 안 옵니다. 아, 이게 뭐지 도대체. 결국 이 상황에서 네. 잔다르크는 성에 들어가서 공성을 해야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이제 성으로 들어가는데 뒤에 바짝 적군이 쫓아오고 있었어요. 다리를 열고 네. 병사들 먼저 들어보내라고 해요. 야, 빨리 들어가. 이것도 사실 자기가 먼저 들어가도 당연한 건데 그렇지. 자기는 제일 마지막에 들어가겠다고 하고 먼저 군사들을 들어보내요. 네. 그리고 자기가 들어갈 차례 문이 닫힙니다. 왜냐면 바로 뒤에 영국군들이 쫓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잔다르크가 고립된 거죠. 성 밖에. 혼자서 그 몇 명. 뭐 몇 명의 사병들이 있었겠지. 그래서 포위당하고 끌어내려져요, 말에서. 그럼 잔다르크가 잡힌 거네? 네, 포로가 됩니다. 그러면 지원군도 하나도 안 왔고 문은 들어가려는데 닫혀버렸고 샤를 7세가 사실상 잔다르크 버린 거 아니야? 실제로 그런 썰이 있어요. 이건 썰인데 아, 여긴 썰? 네. 오케이. 그 성주가 샤를 7세의 밀명을 받고 일부러 문을 닫은 것이다. 이런 뒷얘기도 사실 있습니다. 사람이 이게 배돼지가 불렀다고 그러죠? 네. 소위. 네, 배가 차니까. 그러면 올챙이적 생각을 못 하는 그쵸, 거지. 그쵸. 브르고뉴파는 잔다르크를 포로로 잡아서 네. 잘 대해줍니다. 그래도 성녀니까. 그래도 자기네들 혹시 하나님이 혹시 모르잖아요. 불이 떨어질지 모르니까. 네, 그래서 잉글랜드에 넘기는 거를 좀 꺼려했어요. 왜냐면 그래요. 잉글랜드에서 어떤 짓을 할지 알고. 그렇죠. 그러니까 성녀를 감히 넘길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잘 대해줍니다. 그래서 샤를 7세한테 야, 포로 몸값 지불하면 내가 잔다르크 보내줄게
라고 얘기를 해요. 네. 샤를 7세는 무시합니다. 야, 이건 멍멍 새끼네. 네. 완전히. 진짜. 그래서 영국군이 주둔하고 있는 파리로 호송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후 잔다르크는 어떻게 되는 거죠? 일단 완전 죽을 고생을 다 하게 되죠. 이때쯤 한 19살쯤 됐는데 당시에 잉글랜드파와 그 다음에 부르그뉴파에 속한 이단 신문관들 70명이 달라붙어서 이 사람을 마녀로 이단으로 규정짓기 위한 종교 재판을 엽니다. 무조건 몰아버리려고 그러는 네. 거구나, 마녀로. 프랑스한테 이렇게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지금 프랑스 땅이잖아요. 네. 프랑스 국민들이 지금 있어요. 네. 이 사람들 앞에서 너네가 지금 성녀라고 따르던 애들이 사실 마녀다. 그러면 프랑스의 민심이 흉흉해지고 사기도 꺾이겠죠. 그럼요. 네, 그걸 노리고 마녀로 몰기 위한 재판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재판이 열리잖아요. 네. 그래서 70명이 공개 재판으로 열렸어요. 대놓고 수많은 민중들이 지켜보는 과정에서 망신을 주기 위해서. 근데 여기서 무식하다고. 네, 잔다르크가 네. 70명을 다 털어버려요. 말빨로. 말빨로. 네. 70명이 전문 신학자들이 앉아서 얘 마녀라고 몰고 있는데 잔다르크가 다 대꾸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해도 일목요연하고 네. 논리적인 어떤 문구로 네. 그거를 글이 아닌 입으로 네, 대답을 한 거죠. 대항을 했다는 거죠. 네. 시골 촌뜨기 자기 이름밖에 못 쓰는 사람이.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를 했냐 이게 궁금하실 것 같아서 몇 가지 가져왔는데 일단 신문관이 이렇게 질문해요. 네네. 그대가 목격한 천사가 옷을 입고 있는가? 이거 근데 재밌는 질문인데 잘못 대답하면 이단이 될 수 있어요. 어떤 대답을 해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잔다르크가 아주 현명한 대답을 합니다. 어떤 말을 했을까요? 주님께서 천사들에게 옷 입힐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오히려 신문관이 대답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여기서 또 신문관이 잘못 대답하면 큰일 나는 거죠. 나는 이거 성경이 바리새파인데. 네, 그런 느낌이죠. 예. 네. 그리고 그 다음 질문은 신문관들이 지금까지 행한 모든 일이 신의 뜻에 따라 행한 거냐? 라고 물어봅니다. 와, 흥미진진하다. 뭐라고 합니까? 이때 잔다르크가 만약에 네. 맞다라고 하면은 어떤 반박이 들어오냐? 너가 그럼 사람 죽인 거 신의 뜻이야?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아니다 하면 아니야? 그럼 너 마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어떤 대답을 해도 문제인 거예요. 근데 잔다르크가 또 다시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 내가 지금까지 했던 선한 일들만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이다. 야, 똑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꼬투리를 잡을 방법이 없게 되는 거죠. 성녀가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이에요. 네네네네. 이건 뭐냐면 신문관이 왜 다른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 한낱 시골 소녀인 그대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냈다고 생각하는가? 여기에 잔다르크가 명언을 남깁니다. 잠깐만요. 기대됩니다. 그 한낱 소녀를 쓰시는 것이 그분의 기쁨입니다. 대박이죠. 이게 어떻게 일자무식에 시골 소녀가 할 수 있는 대답이에요. 이게 기록에 다 남은 거예요. 거의 성인인데요? 네. 아무런 혐의도 발견되지 않았죠. 네. 그리고 지금 신학자들은 공개적으로 망신당했어요. 그 이후 재판은 다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비공개할 수밖에 없네. 네. 그래서 잔을 이단으로 몰기 위해서 네. 온갖 술수를 다 부려요. 잔다르크의 고향인 동렘이 거기다 사람을 파견해서 네. 안 좋은 소문을 수집하라고 해요. 그걸 가지고 또 몰라고. 그런 게 없었을 것 같은데. 없었어요. 잔이 교황청에다가 항소하려고 하는 것들 이런 거 다 막아버려요. 그러니까 공정하지 못한 재판인 거죠. 거기다가 잔다르크는 더 문제가 있었는데 네. 프랑스 왕실 있잖아요. 왕실에다가 사신을 보내가지고 네. 야, 내가 지금 재판 중인데 내가 성녀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을 좀 보내줘라. 기록이랑 이런 것들 좀 보내줘 라고 요청을 하는데 샤를 7세는 무시합니다. 안 보내줘요. 이러니까 지금 잔다르크가 어떻게 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증거 제출이 전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또 어떤 방법이 있냐면 당시 잔다르크가 잡아왔던 탈보트 있잖아요. 네. 존 탈보트랑 잔다르크를 포로 교환을 하는 형식으로 바꿀 수도 있었어요. 네. 네네. 왜냐면 이 사람도 영국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니까. 그렇지. 네. 근데 샤를 1세는 포로 교환을 제의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샤를은 잔다르크를 없애고 싶었던 거야. 맞아요. 정확해요. 심지어 오를레앙을 잔다르크가 구했잖아요. 네네. 거기에 있던 시민들이 네. 성금을 모금했어요. 그래서 잔다르크를 석방하기 위한 돈을 마련을 했는데 그거를 샤를 7세가 먹어버려? 압수합니다. 몰수를 해버려요. 하지 마. 진짜 구할 생각 자체를 안 했던 거예요. 그러면 방법이 없이 결국은 죽게 되는 거 아닙니까, 원래? 그렇죠. 그러니까 당시 잉글랜드의 목적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얘가 마녀야 정도. 그냥 얘가 뭐 문제가 있어 이단이야
얘 그렇게 대단한 사람 아니야 라고 망신 주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얘를 죽이는 것까지는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렇지, 죽이는 것까지는 아니었지. 근데 공개 재판에서 너무 털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재판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네. 잔다르크에게 남겨진 선택지는 네. 화형당하거나 와, 네. 화형이지. 네, 임글랜드에 협력하거나 이 두 가지밖에 없었어요. 협력할 일은 없었을 거고. 네. 그래서 결국 잔다르크는 남장을 했다라는 혐의로 화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1431년 5월 30일 고작 19살의 잔다르크는 화형장에 섰습니다. 십자가를 손에 쥔 채 경건한 태도로 오히려 자신의 운명에 순응을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이런 말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나를 화형대로 몰아놓은 사람들을 용서합니다. 잔다르크는 그렇게 죽게 됩니다. 잉글랜드 측에서는 잔다르크가 여기서 완전 발악을 하고 네. 막 저주를 퍼붓고 막 이러고 죽길 원했어요. 근데 너무 경건한 태도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 불을 끄고 네. 19살짜리 손에 옷을 전부 벗긴 채 군중들한테 시체를 막 전시하면서 모욕을 줍니다. 이거 너네랑 똑같은 사람이야. 성녀 아니야. 그리고 결국엔 그 시체조차 남기지 않기 위해서 3번을 불태워요. 그리고 세느강에 떠내려버립니다. 근데 이 모든 과정이 잉글랜드가 원하던 연출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잔다르크는 겁먹은 어리석은 소녀가 아니라 성녀의 모습으로 남았죠. 경건한 태도. 그러네요. 네, 자신을 죽인 이들을 용서한다는 어마어마한 멘트를 남기고 죽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군중들은 오열을 합니다. 우리가 성녀를 죽였다 라면서 탄식을 하고 그리고 헨리 6세 비서들 있잖아요. 걔네도 눈물을 흘리고 영국의 네. 그리고 이단 신문관들 있잖아요. 지금 싸웠던 그 사람들도 눈물을 흘리고 병사들도 눈물을 흘려요. 그러니까 지금 영국이 원했던 상황이 아닌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영국은 프랑스 전역에서 완전 멍멍이로 찍히게 되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프랑스 전역에서 난리가 납니다. 영국이 성녀를 죽였다. 민중 봉기가 된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 백년전쟁의 막바지는 네. 영국이 점점 힘을 잃게 되는 잔다르크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러면은 샤를 7세는 잔다르크가 다 만들어 놓은 군사적 우위와 민중의 분노를 이용해서 파리를 탈환하고 그쵸. 빼앗긴 영토를 되찾았다. 그쵸. 아주 참 재수없는 얘기인데. 근데 물론 20년이나 걸렸어요. 잔다르크가 없었기 때문에. 네, 잔다르크가 있었다면 훨씬 더 수월하게 일을 진행을 했을 텐데 네네. 20년이나 걸려서 어쨌든 잔다르크가 남긴 유산으로 승리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백년전쟁의 최종 승리자는 샤를 7세가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오늘의 이 잔다르크의 이야기는 잔다르크는 확실히 하나님이 보내신 성녀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이 잔다르크의 인생이 너무 극적이고 이상해서 많은 역사학자들이 난감해해요. 와, 이게 근데 교차 검증이 되네? 이게 보통은 이런 일이 있으면 근데 그게 사실이잖아요. 네, 한쪽, 예를 들면 프랑스 쪽 기록에만 있어야 돼. 그러면 이 프랑스 애들이 과장해서 썼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양측 유럽 전역에 있는 기록들이 다 교차 검증이 되는 거예요. 팩트는 그거예요. 네. 17세 소녀가 그 문맹인데 왕을 찾아가가지고 장군이 됐고 총사령관이 됐고 오를레앙 전투에서 당시 유럽 최고의 명장을 탈보트, 존 탈보트를 잡고 잡아오고 온갖 전투에서 승리를 하고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자기를 죽인 자들을 용서하는 그 모든 장면들을 보여줬던 20살도 되지 않은 소녀가 이룬 업적 아닙니까? 네,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으로 인해서 그냥 백년전쟁이 프랑스가 망할 뻔한 백년전쟁의 막바지가 역전이 된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약간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 네,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저희가 잔다르크의 일생을 살펴봤는데요. 네네. 이 잔다르크를 통해서 저희가 또 얻을 교훈이 또 있을 것 같아요. 네. 샤를 7세는 일단 당시 왕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잔다르크는 시골 소녀였어요. 그러니까 계급상 비교가 안 되는 두 인물이에요. 그냥 거지와 왕자 아닙니까? 네. 근데 샤를 7세는 시골 촌뜨기 소녀를 두려워하게 된 거예요. 그렇죠. 이게 좀 이상한 얘기죠. 사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계는 우리 사회는 보통의 사람들이 대다수예요. 보통 그렇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대다수예요. 그 중에서 잔다르크 같이 뛰어난 사람들이 가끔가다 나올 수 있겠죠. 보통 사람들 중에서 이게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은 그런 어떤 갑자기 뛰어난 특별한 사람을 항상 두려워하고 경계하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들이나 어떤 단체들도 사실 보면은 특별한 사람, 특출난 애, 흔히 말하는 돌 플러스 아이, 그건 튀는 애. 이런 애를 별로 안 좋아해요.
안 뽑아요. 네, 얘가 아무리 능력이 좋고 훌륭한 애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은 하버드를 졸업했다. 미국에 있는 엄청난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왔다. 네. 그런 애들 오히려 덜 선호합니다. 제가 모 기업, 대기업이에요. 네네네. 거기 입사 시험을 치르게 됐는데 네. 다 통과했는데 인적성 검사라고 하나요? 거기서 떨어졌어요. 아 진짜요? 거기서 떨어지기도 쉽지 않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왜 떨어졌느냐를 제가 이제 거기에 또 아는 분이 계셔가지고 알아봤더니 제가 튀는 애래요. 우리 기업은 완만한 사람들, 그러니까 튀는 아이는 안 된다. 모두가 완만한 직원들, 그런 인성을 가진 사람들 위주로만 꾸리게 되는 것이 우리 기업의 방향성이다. 뭐 이렇게 말해서 제가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사회에서는 이런 얘기를 해요. 혁신적이어야 한다. 독특해야 한다. 창의력이 뛰어난 애들은 완만하지 않거든요. 모두가 예스 할 때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네. 근데 그런 광고도 나오잖아요. 근데 실제 사회 현장에서는 그런 사람들은 기피해요. 예, 제거당합니다. 네. 실제로 군대를 다녀왔냐 안 다녀왔냐도 사실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계급사회에 동화될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 이 그렇지. 기준이기도 한 거예요. 그렇지. 네, 우리나라는 사실 그래서 혁신적이기 어려운 나라인 거였고 우리나라에서 글로벌하게 튀는 사람들, 그쵸. 대스타들은 항상 문화계 사람들 아닙니까? 예술계, 체육계. 그렇죠. 이건 튀어도 되는 거거든요. 튀어도 되니까. 튀는 것이 각광받을 수 있고 그 능력을 인정받는 건데 예체능, 문화계 뭐 등등 이런 분들은 되는데 일반적인 데에서는 일반적인 조직 사회에서는 튀는 건 불편해하죠. 근데 이게 정말 엄청난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완만한 사람들이 완만한 상황에 닥쳤을 때는 그냥 무난하게 해가잖아요. 근데 완만한 사람들만 모여있는 조직이 특별한 상황, 특별한 이벤트, 위기 이런 것이 닥쳤을 때는 제대로 대응하기 어려워요. 어렵죠. 네. 그러니까 잔다르크 같은 사람을 써먹고 버리는, 사실 그런 사람들이 진짜 애국자들이기도 하고 진짜 조국을 위해서, 조직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인데, 그럼요. 근데 오히려 우리는 그들을 버리고 간신배들의 말을 듣게 되는 그런 나라들은 망하고 그런 조직들은 결국엔 무너지게 되는 거죠. 샤를 7세도 잔다르크를 포용할 때는 굉장히 힘들고 자기가 오만하고 권위적이고 이런 것들이 없었을 때, 오만할 수가 없었죠. 그렇지. 자기 위치가 없었지. 그랬으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잔다르크 같은 시골의 독특한 애를 데리고 와서 쓸 수 있었는데 오히려 자기가 권위가 생기고 오만해지니까 자기가 뭔가 있어 보이니까 그러니까 잔다르크를 버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샤를 7세는.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도 네네. 사실 조직을 거느리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아유, 많으실 거예요. 네, 대표님들도 있을 거고 네네. 부장님들도 있을 거예요. 네네. 근데 그분들에게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은 뭡니까? 방금 했던 것처럼 샤를 7세가 되지 말자예요. 권위와 오만에 차지 말고 독특한 사람들, 창의력이 있는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다양성을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리더가 되셔야만 더 큰 사람으로 발전할 수 있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뭐 그렇게 된다면 대한민국이 정말 진정한 강국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아주 빛나는 대한민국이 됐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 대한민국 화이팅입니다. 네. 자, 인문터리 K 여기까지 해봤고요. 여러분 재밌었으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은 필수,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엔 더 재밌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